드리겠습니다. 도착하시면서 인사를 나누신 관계로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도 세 분이 오셨는데요. 산자위 김원희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김동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권향엽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에서도 오셨습니다. 권칠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자 TF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남근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모경 민원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김기문 회장님의 인사 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박수 소리가 굉장히 우렁찬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님이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대표가 되면 대기업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은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를 먼저 찾으신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석해주신 한정혜 정책의장님, 권칠승 중기특위위원장님, 김원희 산자중기위원회 간사님, 권향엽 의원님, 김동아 의원님, 김남근 의원님, 한민수 의원님, 이모경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청래 대표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민생 회복과 성장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히셨는데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정혜 정책위장님은 환경부 장관 때에 탄소 중립 및 ESG 등 환경 규제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제도 개선으로 어려움을 해결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정책위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권칠승 중기특위위원장님은 중기부 장관 하셔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잘 아시는데 이번에 경제형벌 합리화 TF 단장을 맡고 오늘 아침에도 간담회까지 했는데 기업 활동을 하면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잘 개선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해에 100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고 올해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들마저도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저출산과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인구가 소멸되고 소비자가 급감하고 있어서 어차피 불경기가 나아지기는 쉽지 않은 경제 상황입니다. 최근 가장 큰 문제는 관세인데 상호 관세는 지난번에 정부가 잘 해결을 해서 15%로 정리됐지만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은 아직도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달 관련 제품들이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로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일본, 독일과 같은 제조업을 하는 나라들은 공통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했으면 하는 중소기업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다행히 지금 K뷰티와 K푸드는 물론 액세서리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들이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와 동남아, 중동과 유럽까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와 일본을 꺾고 작년에 1위를 차지했는데 그중에 70%가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금요일 미국을 방문해서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측에서 내년 3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장 유명하고 전통이 있는 생활용품 전시회인 ASD 전시회에 한국 제품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에 참여하는 K굿즈 페어를 공동 개최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새는 양날개로 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신 언론 보도를 봤는데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공감합니다. 노사가 힘을 모아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강성노조가 중소기업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 나오라며 대기업에 협상을 하자고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제조업은 50% 가까이가 원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원하청 구조가 있다 보니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청래 대표님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하셨는데 83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몇 명에서 몇백 명에 이르는 근로자와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오늘 현장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중소기업 관련 입법을 빠짐없이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청래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보고 마음이 상당히 설레었습니다. 우리 김기문 회장님을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요.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 아직도 회장님을 하시는구나, 큰 문제는 없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기문 회장님을 처음 뵌 게 개성공단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의 기억으로 개성공단 그러면 노만손 측의 김기문 회장님, 이렇게 제 기억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김기문 회장님과 개성공단에 가서 이런 간담회를 할 날을 기원해 봅니다. 노만손 측에 잘 됩니까요? 제가 어제는 소상공인 분들, 사장님들 뵙고 오늘은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순서를 그렇게 좀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실제로 중소기업이 잘 돼야 국민들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이 바로 서야 우리 경제도 바로 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중소기업 숫자를 제가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021년 발표한 통계를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 수가 771만 개, 3년 전 상황으로요. 전체 기업의 99.9%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었고, 중소기업 종사자가 1849만 명, 전체 종사자 중에서 80%가 넘었습니다. 매출액은 2021년 통계니까요, 3,017조.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47%를 우리 중소기업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번창하고 또 회사 규모도 커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일자리도 늘고 그러면 국민들의 실업률도 줄어들고 또 가계 수입도 좋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소비도 활발해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피가 돌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중소기업 사장님들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중소기업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불편함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도 3천 이상으로 뛰었고 그리고 통계 자료를 보니까 지난 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도 0.7% 욕심 같아서는 2% 3% 막 뛰었으면 좋겠는데 0.7%가 성장했고 또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도 5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가 늘었다는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관세 여파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지혜로서 안간힘을 쓰면서 극복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정부 여당에서 여러분들의 등을 좀 더 토닥거려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관계, 하도급 관계, 기술 탈취, 위수탁 관리 과정 속에서의 불공정 같은 것을 개선하고자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중소기업에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중소벤처 기업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8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벤처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예산이 사상 최대이고 중소기업 AI 전환과 R&D 예산도 사상 최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율 관세 업종인 철강 알루미늄 같은 수출 기업에 1,7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좀 도와드리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철강 알루미늄 분야는 너무 좀 어렵고 또 관세가 높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미국에 수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미국에 못하는 것을 한국에 저가 공사를 해서 2중 3중으로 지금 고통을 받는다고 호소하는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중소기업인들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겠다 해서 정부 여당에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중국의 저가 공세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뚫어볼까 하고 고민해 보는 오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인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지금 강조하고 계신 분이 산재 없는 노동 현장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사전 조치, 안전장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해서 일하러 간 그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강조하고 계시고 저도 그런 현장을 둘러보고 그렇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문제인데 근데 그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각별히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 12.3 내란이 정치만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 그리고 특히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다 힘듭니다. 그래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도 힘들고 우리 다 힘듭니다. 이럴 때 함께 또 지혜를 모아서 이런 과정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힘들다 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 읽어보면 다들 힘내 이런 뜻입니다. 내 힘들다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그래서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우리 모두 힘들지만 다들 힘내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